오늘은 제가 아주 많이 들고 다니는 스터드 납작 클러치를 만들 거예요. 말 그대로 스터드를 박아서 화려하고 전체적으로 납작한 모양의 클러치예요. 제 생각에 이 클러치는 너무 밋밋하고 평범한 가죽보다 좀 독특하거나 화려한 가죽으로 만드는 게 이쁠 것 같고, 아니면 오늘 제가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바로 시작할게요. 재료는 더보기에 올리니까 그거 보고 준비하고, 패턴도 더보기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클릭해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저랑 똑같이 따라 만들면 돼요.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후딱후딱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오세요. 오늘 제가 쓰는 가죽은 이태리에서 수입한 소가죽이고 두께는 1.0 정도 돼요. 오늘 한번 소가죽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참고로 이것보다 많이 두꺼우면 안 이뻐요. 너무 두꺼운 소가죽은 사용하지 마세요. 먼저 이 앞면을 만들 거예요. 이 크기보다 크게 가죽을 잘라서 가죽 뒷면에 본드 칠하고 다 말려서 가져오세요. 아주 바짝 잘 말랐죠? 가끔 가다가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말랐는데 이게 붙는다는 게. 그러면 여기에 되도록 얇은 접착 스펀지를 붙여주세요. 이거 뗄 때 조심조심 떼야 돼요. 아니면 저 보강제가 늘어져요. 그래서 완벽하게 붙여주고 롤러로 밀어주고, 저렇게 기포가 생기면은 밀어주면 돼요. 완전 잘 붙었죠? 그런데 너무 잘 붙였어요. 저렇게 책상에도 다 붙여버렸어요. 일 만들었죠? 저거 다 치우고 올게요. 그러면 앞판 패턴을 가져와서 지금 제가 빨강색으로 표시하는 거 보이죠? 그 표시대로 잘라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가죽 겉면에 패턴을 올리고 사방 모두 다 10mm 종이 테이프를 붙여요. 그리고 종이 테이프 바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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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쪽만 종이 테이프 안쪽 선으로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고, 패턴을 올려서 확인해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됐죠? 이 패턴 가져와서 지퍼 손잡이 패턴 잘 나오고, 가죽 2장 모두 다 뒷면에 본드 칠해서 한쪽에 놔두고 말려요. 본드가 다 말랐으면 가죽 붙이고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라요. 물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지퍼 손잡이를 저랑 똑같이 안 만들어도 돼요. 기존 상품 사서 써도 됩니다. 이렇게 다 잘랐으면 한쪽에 잠깐만 놔둘게요. 이번에는 패턴 보면 이렇게 조그만 거 이거 있죠? 이거를 잘라오세요. 이게 뭐냐 하면 클러치 지퍼 양 끝 그 뒷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가죽을 잘라오면 되고, 2개가 필요해요.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자르면 되는데,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붙이다가 문득 내가 바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다 띄고 가죽을 뒤집어서 안쪽에서 패턴을 대고 볼펜으로 찍찍 그려줬어요. 이렇게 하고 잘라주면 돼요. 여러분은 내 덕분에 바보짓을 안 해도 돼요. 그쵸? 저처럼 2개가 색깔이 달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패턴을 가져와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죠? 요렇게 잘라오세요. 이거는 어딘가 하면요, 클러치 보면 뒷면에 이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죽 위에 패턴을 올리고 사방으로 모두 다 종이 테이프를 붙여요. 그래서 이것도 종이 테이프 기준으로 종이 테이프 안쪽 선, 종이 테이프 바깥선, 바깥선, 바깥선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됐죠? 이번에는 이 부분을 만들 거예요. 패턴은 이거를 가져와서 요렇게 지금 표시하는 딱 요렇게 잘라오세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종이 테이프를 사방에 모두 다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 이거는 어떻게 자르냐면은 종이 테이프 안쪽 선, 바깥 선, 안쪽 선, 바깥 선 이렇게 잘라오세요. 알았죠? 그러면 이런 모습. 지금까지 만든 거 다 가져오세요. 앞판, 뒷판의 윗부분, 뒷판의 아랫부분, 손잡이 이 두 개는 지퍼 양 끝에 붙여주는 가죽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제 기림에 할 거예요. 기림에 어디를 몇 번 하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먼저 앞판이죠. 앞판은 이 윗부분 여기만 기림에 한 번, 후놀이 두 번, 기림에 한 번. 뒷판 윗부분하고 뒷판 아랫부분은 여기만 기림에 두 번 해주세요. 이 지퍼 양 끝에 붙이는 가죽은 여기랑 여기를 기림에만 두 번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손잡이는 전체적으로 모두 다 기림에 한 번, 후놀이 두 번, 기림에 한 번 바르면 돼요. 알았죠? 기림에 완성했어요. 다 칠했고 바짝 말려서 가져왔어요. 뭐 여러분 눈엔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뭐 깔끔해요. 그러면 이제 안감을 만들 거예요. 안감은 모두 3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고 모든 안감 안쪽에는 가장 얇은 부직포를 붙일 거예요. 먼저 안감 한쪽 면만 반듯하게 잘라줘요. 3장 모두 다요. 얼만큼 크기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영상을 가볍게 한번 다 본 다음에 결정해도 돼요. 그리고 부직포 한쪽도 자를 대고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부직포 3장 모두 다요. 안감 안쪽에서 작업하는데 여기가 반듯하게 자른 쪽이에요. 그리고 부직포 가져와서 부직포 반듯하게 자른 쪽을 이런 식으로 붙여줘요. 여기 사이의 간격은 대충 아주 대충 하면 되고 뭐 1.5cm 정도 뭐 마음대로 하세요. 대충 이렇게 붙이면 돼요. 3장 모두 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절대 본드칠 안 해요. 그냥 부직포에 있는 접착력으로 잘 붙여주세요. 저처럼 붙이면 돼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겠죠? 시접 기똥차게 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제가 이 위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시접 기똥차게 접는 방법으로 시접을 예쁘게 접어오면 돼요. 알았죠? 본드가 완벽하게 다 마르면 알죠? 시접 기똥차게 접는 방법. 그 방법대로 3개 모두 다 시접 예쁘게 접어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3개 모두 다 안감 완성했어요. 이번에 지퍼를 만들 거니까 5호 지퍼를 준비해서 갖고 오세요. 지퍼 길이는 대충 27.5cm로 잘라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지퍼 날을 각각 7개씩 4, 7, 28, 28개를 빼서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이 길이랑 이 지퍼알을 몇 개 빼느냐 이거는 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지퍼 날 빼서 만드는 방법은 제가 전에 자세하게 만들어서 영상 올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서 날을 빼면 됩니다. 라이터로 지퍼 버프라기 다 정리했고 슬라이더 넣고 뒤에 스토퍼 달아줬고 앞에 스토퍼 2개 모두 다 달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퍼가 완성됐습니다.
이 지퍼가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만든 뒷부분이라는 게 저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거부터 달아줘요. 스토퍼에 딱 맞게 저렇게 붙이는 거예요. 앞에도 이렇게 붙이고요. 왜 자꾸 벌어져? 어쨌든 본드로 저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기왕 본드 칠하는 거 지퍼 손잡이도 지금 만들게요. 지퍼 손잡이는 뭐 저 정도로 이렇게 접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양쪽에 조금씩만 본드 칠을 해요. 그리고 저 뒷부분이라는 거 뒷면에 본드 칠하고요. 뭐 워낙 조그매서 저는 면봉으로 했어요. 당연히 2개 다요. 그리고 지퍼 쪽에도 반드시 본드 칠을 저렇게 해줘요. 자, 본드 다 마르면 놓을게요. 본드 다 말랐고요. 저기가 조금 지저분해서 가위로 정리해주고, 저 부분을 살짝 오므린 상태에서 가죽을 붙여요. 이쪽은 그냥 편하게 붙이면 돼요. 이게 길이가 짧아서 옆에 지퍼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깜빡 잊었는데 저 손잡이 가져와서 저렇게 붙여요. 그리고 또 한쪽에 잠깐 놔둘게요. 이제 뒷판이라고 했던 거 가죽이랑 안감 모두 다 가져오세요. 자, 잘 보세요. 뒷판 윗부분 아래에 저런 식으로 안감 천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뒷판 아랫부분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됐죠? 얘를 이런 식으로 붙일 건데 10mm짜리 종이 테이프 하나 붙여주고 또 하나 붙여줘요. 그리고 위에 걸 띄죠. 저기에 본드 칠해서 본드 말리고 가죽은 기림에 하지 않은 쪽에 약 1cm 정도 본드 칠을 해요. 그래서 말려요. 자, 어디 했는지 알겠죠? 여기랑 본드 칠한 거고 다 말랐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처럼 붙이세요. 그리고 종이 테이프 떼고 라인 테이프 붙이고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꼬매면 돼요. 대충이라는 뜻은 너무 끝에서 너무 끝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새들 스티치 다 했고 뒷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반을 뒤로 보내서 이 안쪽에서 묶어서 매듭 지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뒷판 아랫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번에도 여기를 새들 스티치 할 건데 여러분 이쪽이 기림의 한쪽이에요. 엉뚱한데 꼬매지 마세요. 여기에 라인 테이프 붙이고 양 옆으로 간격 하나씩 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느질 하는 거예요. 여기 바느질 하는 거는 그냥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쁘게만 하면 돼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바느질 해서 가져왔어요. 이 위에 패턴을 가져와서 보면 저기에 아랫면 가죽이 겹쳐지는 부위라고 있죠. 그거를 이렇게 종이 테이프 위에 그만큼을 표시해줘요. 정확하게 하려면 위에서 몇 cm가 내려오는지 한번 재고 정확히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 표시선에 딱 맞게 올려줘요. 그래서 다시 또 체크. 저 앞판 패턴을 가져와서 딱 맞는지 한번 재보세요. 딱 맞죠? 이렇게 앞판하고 똑같은 크기로 뒷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랫판 가죽을 저런 식으로 놓고 그대로 잠시 고정하고 여기를 볼펜, 사인펜, 유성펜 아무거나 마음대로 그어서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진하게 빡! 밑에 저기는 잘라 버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여기에 양쪽에 지금 종이 테이프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위에서부터 6cm까지만 남겨두고 요 밑에 걸 띄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드칠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유성펜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는 1.5에서 2cm 정도 본드칠하는 거고 이 선 기준으로 바깥으로는 얼마든지 본드가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과하게 설명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를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도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과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더 지루한 수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생각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뒷판 아래쪽에 붙이는 이 가죽도 가져와서 가죽 뒷면에서 바느질 한쪽 말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디귿자로 본드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략 뭐 한 1.5cm, 2cm 그 정도 폭으로 본드칠 하면 돼요. 그리고 본드 다 말리고 올게요. 본드 다 말랐고 우리가 앞에서 표시했던 위에서부터 6cm 되는 여기 요 선에 맞춰서 뒷판 아래쪽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안감천을 가위로 잘라줘요. 저는 좀 쓸데없이 크게 했죠? 제가 좀 그래요. 그러면 뒷판은 이렇게 완성. 앞판 가져와서 두 장을 저렇게 맞잡아요. 자,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들 저 앞에서 기림에 했죠? 기림에 한 게 다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요 위쪽이 지퍼가 들어가는 쪽이고 거기를 기림에 한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가죽 두 장을 이렇게 맞잡아서 앞판 패턴을 올려서 정확한 사이즈를 보고 무거운 걸로 살짝 고정시켜준 뒤에 양 옆에 여유분을 잘라요. 가죽 앞판 뒷판 모두 다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그냥 종이 테이프 위에 저렇게 표시만 했어요. 저기까지야 라고. 그런데 이 양 옆을 왜 지금 잘랐나 모르겠어요. 이거 나중에 자르는 게 더 난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거 나중에 붙인 다음에 자르기는 어렵죠. 붙인 다음에 자르기는 어려워요. 두께가 있어서. 뭐 그렇기는 한데 암튼 저거 나중에 자르는 게 난데 왜 지금 잘랐나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자를 사람들은 나중에 자르세요. 그러면 뒷판을 가져와서 패턴을 저렇게 올려요. 그리고 패턴에 빨간 점으로 스터드 박는 자리가 다 표시되어 있죠. 그 자리를 송곳으로 다 찍어서 스터드 들어갈 위치를 지금 표시해 주세요. 자, 보이나요? 송곳으로 이렇게 찍어서 나중에 스터드 박을 자리를 미리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지퍼 가져와서 저렇게 가운데 지퍼를 붙여요. 뭐 대충 양쪽으로 뭐 각각 뭐 대충 5mm, 6mm 정도 떨어지면 가운데가 되지 않을까요? 뭐 그건 각자 만드는 사람들마다 약간씩 오차가 있으니까 알아서 가운데 지퍼를 붙이는 거예요. 가죽 뒷면 조만큼만 본드칠하고 지퍼도 요 아랫부분만 본드칠해서 다 말려서 가져올게요. 그런데 칠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를 안 꼬맸네. 참. 그러면 본드 안 칠했다고 치고 꼬맬게요. 뭐 본드 칠한 다음에 꼬매면 어때요?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안 돼. 그쵸? 뭐 실수할 수도 있죠 뭐.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실수하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뭐. 그쵸? 나는 나한테 관대하니까. 자, 저기 꼬매가지고 올게요. 이 정도만 이렇게 꼬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하던 거 이어서 이렇게 붙일게요. 붙이고 나면 이런 모습. 뒤집어서 안쪽에서 안감도 붙일게요. 여기 본드칠하고 여기 본드칠해서 이 선에 딱 맞게 안감을 붙여주는 거예요. 본드 다 말랐고 예쁘게 붙여줍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 윗부분을 새들 스티치 합니다. 양쪽으로 간격 주는 거 잊지 말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느질 하면 돼요. 자, 시간 없으니까 바느질 하는 거는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예쁘게 바느질 해서 가지고 오세요. 짠! 바느질 예쁘게 잘했죠? 뒤는 이런 모습이고요. 뭐 깔끔하게 잘했어요. 그럼 앞에 있는 바늘을 뒤로 보내서 안쪽에서 목공풀 찍 하고 잘 묶어서 매듭 짓고 바짝 자르고 여기를 은펜으로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표시하는 만큼 본드 칠하고 저쪽도 디귿자로 본드 칠하고 대충 뭐 한 1cm 정도? 그 정도만 본드 칠하면 돼요. 이 아래는 조금 넓게 칠해야 돼요. 종이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마음껏 넓게 본드 다 마르면 올게요. 본드가 다 마르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본드 칠했는지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칠하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도 잘 덮어서 붙여주고 가죽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주는데 가죽하고 안감에 오차가 없이 신경 써서 똑같이 잘라주세요. 오차가 없을수록 완성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만약에 천에 보풀이 있다면 라이터로 조금 날려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가위로 살짝 이발도 해줬어요. 저기서 보풀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기림에 칠할 때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보풀을 정리해주는 게 좋아요. 아님 말고. 이게 지금 뒷판이잖아요. 뒷판 이 위에만 가시메를 박을 거예요. 그러려면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그건 패턴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 표시대로 구멍을 뚫는데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요 양 끝에 요 구멍 2개만 지금 안 뚫어요. 나중에 뚫을 거예요. 알았죠? 요 2개 빼고 요 가운데만 구멍 뚫어요. 구멍을 뚫고 여기만 먼저 가시메를 박을 거예요. 저 앞에서 만들었던 손잡이도 가져와서 구멍 뚫어주세요. 이제 가시메를 박을 거예요. 저는 너무 흔한 그냥 가시메를 박았어요. 여러분들 다들 알겠지만 너무 예쁜 스터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사서 달아도 돼요. 저는 이거 단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거까지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가시메를 박았어요. 그런데 나는 예쁜 스터드를 받고 싶다 라면은 얼마든지 아주 예쁜 스터드 많으니까 그거 사서 달면 돼요. 일단 저처럼 이렇게 생긴 가시메를 다는 사람들은 가시메 앞놈하고 순놈을 1차적으로 손으로 딸깍하고 끼워준 뒤에 도구를 이용해서 확실히 박아주면 돼요. 손잡이 가시메 확실하게 박아주고 이번에는 이 위에 있는 거를 확실하게 마무리해 주는데 이게 생각보다 집중력을 요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저처럼 삑살이 나요. 지금 얘가 삑살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떼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삑살이 안 나게 집중해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뒷판 끝. 지퍼 손잡이 지금 달아줄게요. 지퍼 손잡이 달고 벤치로 마무리 해주고 이제 앞판 가져와서 자 여러분 여기가 기림의 한쪽이에요. 설마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암튼 앞판 가져와서 이렇게 앞판을 붙이는데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를 이런 식으로 대서 이 선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이 선을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그래서 지퍼 여기랑 가죽 뒷면 여기를 본드칠해서 다 말려서 가져오세요. 본드 다 말랐죠? 그러면 가져와서 정확하게 저 라인이 딱 맞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붙이고 여기를 꼬매려고 라인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죠. 그런데 정신 나간 거예요. 이게 뭐 하나를 중요한 거를 빼먹었죠. 이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딱 편집하려고 했는데 저의 인간적인 이 모습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날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실수하는 거 보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안감을 안 붙인 거예요. 안감 붙이고 그리프 작업해야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시죠? 저는 저한테 관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라인 테이프 붙이지 말고 안감 먼저 붙여줘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안감 여기에 본드칠하고 앞판 가죽 뒷면 여기만 본드칠해서 본드 다 마르면 올게요. 다 말랐죠? 그러면 이 라인에 맞춰서 딱 붙여요. 그리고 양쪽 끝에 여기를 송곳으로 콕콕 찍고 거기서 한 땀 떨어진 상태에서 그리프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새들 스티치 할 줄 알죠? 새들 스티치 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것까지 모두 보여주기에는 너무 영상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너뛸게요. 예쁘게 바느질 해서 가지고 오세요. 바느질 예쁘게 잘 했고요. 예쁘죠? 이쪽도 본드칠해서 붙이는데 저쪽에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본드칠해서 그렇게 붙이면 돼요. 똑같습니다. 가죽 쪽은 요만큼만 본드칠하고요. 안감 천 쪽은 마음껏 넓게 그냥 본드칠 하면 됩니다. 본드칠 다 해서 말려서 가져오세요. 이제 가죽을 딱 덮어서 잘 붙여주고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이 지저분한 안감천 모두 아주 깨끗하게 잘라주고 이거 되게 깨끗하게 잘라야지 마무리가 예뻐요. 안감천 보풀하기 있으면 라이터로 날려주고 이 안쪽 모습이 전체 샷이 나오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안감 쪽에서 본드칠을 할 건데 여기 당연히 이쪽도 칠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저 건너 저쪽도 1cm씩 모두 다 본드칠 하고요. 여기랑 여기 이 아랫부분은 2cm 정도씩 본드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말려서 가져오세요. 잘 말랐죠? 그러면 잘 덮어서 두 개를 붙여주세요. 붙일 때 요 끝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요 끝에를 딱 맞춰서 붙이고 옆면을 붙여요. 양쪽 옆면이요. 잘 붙여주세요. 아래쪽은 틀려도 괜찮아요. 잘 붙였죠?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 여기를 잘라주세요. 자, 자르고 나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 앞에서 제가 이 양쪽 부분에 종이 테이프를 잘랐죠. 그 종이 테이프를 지금 자르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른 단면이 예쁘고 그래야 마감이 예쁘고 그래야 완성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앞에서 잘랐냐 하면 이 볼록볼록 나와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 칼질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서 자르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면 종이 테이프를 저 앞에서 자르지 말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자르는 게 더 예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일단 붙이고 나서 보니 이 단면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1mm, 2mm, 1mm 정도 아주 살짝만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양쪽의 단면이 울퉁불퉁하고 오차가 심하다면 지금 좀 잘라주는 게 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아주 쉽지는 않다는 거 알았죠? 이렇게 지저분한 거 다 정리해주고요. 앞면, 즉 이쪽에서 이 핑크색인 쪽에서 디귿자로 라인 테이프 붙이고 모두 다 그리프를 쳐서 가져오세요. 그리프까지만 쳐서 가지고 오면 짠! 이렇게 되죠. 이제 새들 스티치 할 거예요. 실은 여기에 4배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4배에서 조금 더 해주세요. 그리고 새들 스티치 할 때 이 위에 여기랑 여기는 반드시 2번 감고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때도 2번 감고 끝내야 돼요. 알았죠? 잊지 마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꼬매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꼬맸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위로 2번을 감아요. 나란히 감으라고 그랬죠? 약간 당기면서 1번, 2번. 그래서 한 땀 뒤로 가서 조 안에서 바늘이 나오고 이쪽 것도 한 땀 뒤로 가서 조 사이로 바늘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기서 묶어주고 매듭 지어주면 돼요. 이제 2.5 펀치로 구멍 뚫고 스터드 달아주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양 끝에 스터드 안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거기부터 박기 시작해야 돼요. 간격이 안 맞네요.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더 뚫어요. 괜찮아요. 안 보여요. 그래도 좀 좁은데 그럼 다시 하나 또 뚫어.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냥 달게요. 왜냐하면 이때쯤에 내가 집중력이 바닥이에요. 마음에 안 들죠? 왜 바보같이 했지? 이번에 만든 클러치가 색깔이랑 이런 건 마음에 드는데 뭐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스터드 간격이에요. 암튼 이렇게 구멍 뚫으면서 간격을 보면서 해보세요. 구멍 다 뚫어놓고 스터드 달지 말고 구멍을 뚫으면서 다시 한번 간격을 보면서 하세요. 그게 조금 더 예쁠 거예요. 뭐 각자 알아서 각자의 방법대로,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10mm짜리 가시매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예쁘게 다 박아서 가져오세요. 와우, 다 했어요. 이렇게 박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편집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쨌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몇 개 끼어 있으면 그거 빼고 다시 박으면 돼요. 이번에는 마지막 엣지 코트를 할 거예요. 여기를 기림에 하는데 기림에 한 번, 후놀이 2번, 기림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후놀이를 3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각자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기림에 하는 부분이 너무 거칠면 후놀이 3번 해줘야 돼요. 그건 각자 알아서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엣지 작업을 하면 됩니다. 엣지 코트 다 바르고 다 말려서 가져오세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알았겠지만 제 손톱이 2번 바뀌었어요. 이거 만드는데 5일이 걸렸거든요. 제가 제 일을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5일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로 시간 걸리는 게 아닌데 제가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순서도 엉망이고 막 여기저기서 막 실수하고 그랬죠. 뭐 실수야 뭐 원래 잘하지만. 그렇게 영상이 많다 보니까 이거 편집하는 것도 한 2주가 걸린 것 같아요. 이게 그럴 거리가 아닌데 나 바본가? 암튼 너무 어렵게 찍고 너무 어렵게 편집을 했네요. 그래서 엣지 코트 하는 작업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하도 조금 바르고 어디 갔다 오고 조금 바르고 일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영상으로 남길 수가 없어서 엣지 코트 한 작업은 영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상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다 예쁘게 했겠죠. 뭐 매번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런 우여곡절로 만든 클러치인데 예쁘긴 한데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만들고 옆에 저 스터드 같은 거는 안 박아도 돼요. 저처럼 막 화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터드 박는 게 예쁘고요. 좀 심플하고 단정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터드 박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보느라고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거 열심히 만들어서 열심히 편집해서 갖고 올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